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소설가 한강 얘기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지가 딱 1개월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강의 작은 아버지인 공학도 출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충원 목사라고 대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조카 한강에게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분이 한충원 목사의 얼굴입니다. 자, 공개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도 많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음배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카야, 너는 지금 잘못된 병든 문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대한민국을 둘로 쫙 쪼개놓고 있는 게 현실이야. 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한충원 목사가 호남뿐인데도 이렇게 애국적인 마인드로 가득 찼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분만 같은 분이 호남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참 가슴이 여러 가지로 뭉클했습니다. 평소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강과 관련돼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80% 가까이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 한강의 전 남편인 문학평론가 홍용희 얘기도 하겠습니다. 둘이 한강과 홍용희 두 커플은 문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끝내 갈라섰던 일화도 오늘 함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강의 집안 얘기, 사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한강이 하고 있는 병든 문학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내부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실은 저도 이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눈 감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야말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논의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얘네들이 비정상적인 언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한겨레, 경향 포함해서 이 나라의 신문 거의 전체가 오늘 조간에서 이 문제를 이런 반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빨 언론 물론이거니와 조중동이라고 하는 주류 언론 모든 신문 방송이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자유파 언론 중에서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극히 일부 서너 개 매체만이 이걸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데 알릴 걸 알려야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작은아버지 한충원 목사가 조카에게 쓴 공개 편지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뭐냐? 작심하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A4 용지로 분량면으로 따지면 A4 용지로 한 20장 내외가 됩니다. 단편소설 분량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게 공개 편지를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씨하고 이분 한충원 목사, 한승원 씨는 그 집안의 장형, 큰형이라고 합니다. 한충원 목사 이번에 공개 편지를 한 거는 그 중간쯤에 있는 분인데 68세라고 합니다. 68세. 대학으로 따지면 7호 학번이라고 합니다. 저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충원 목사에 따르면 이 큰형과 자기는 내왕을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집안끼리 소원해졌냐? 바로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 갈등이 옛날 30년 전 그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원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과 한충원 목사 사이의 갈등은 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뜻밖에도 신앙 문제였습니다. 한충원 목사는 예수 말고 이 땅에 구원이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문학도 인간 구원과 무관하다
게 한충원 목사의 논리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오로지 신본주의에 충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듣고 큰형이, 장형인 한승원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한승원에게 문학을 자기 목숨처럼 알아왔는데 어떻게 문학에 구원이 없다, 말이 되느냐 하면서 형제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끝내 결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40년 가까이 내왕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도 전번도 모르고 하니까 공개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충원 목사는 열렬한 신앙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배면에서, 행간에서, 아니면 노골적으로 대단한 애국자이고 정말 복음주의자, 충실한 복음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에서 그는 이 나라 대한민국마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합법화가 시도된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경고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굉장한 걱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옳은 판단이죠.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열렬한 신앙의 사람인 한충원 목사의 살아온 내력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역시 호남 출신이니까 전남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학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친 걸로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뭡니까? 박정희가 만든 이 나라의 방위산업을 연구의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연구소였습니다. 70년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충원 목사는 그 박정희 덕분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이 편지에서 실제로 털어놓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합니다. 호남 출신 중에 이런 애국자가 있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남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얘기도 집어넣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균형이 잡힌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편지에서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조카 한강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어떤 문학 작가가, 소설가가 됐건 누가 됐건 비극적인 현대사 문제를 다룰 때는 극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한 목사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서로 다른 관점이 서로 대척을 이루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다. 그걸 한쪽의 관점만을 평하는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서 정말 조카에게 주고 싶은 충고를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문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작가는 본의 아니게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홍위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오, 대단한 통찰입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강이 해왔던 문학은 홍위병 문학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쨌거나 이 대목이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 목사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공개 편지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강의 문학은 문재인, 이재명 등 좌빨 진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 목사는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 랑 관련해서 당시에 김대중이 한국에 없었다면 5.18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김대중이 한국에 없었다면 5.18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대중과 5.18은 어떤 식으로든지 얽혀 있다고 하는 걸 암시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한강의 소설에서는 5.18을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학살이라고 도매금으로 때리면서 신군부를 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 목사는 이 편지에서 5.18이 정당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유공자 명단을 까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작은아버지 한 목사의 조언은 굉장히 훌륭하다. 정말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중간에 드립니다. 문제는 한강인의 집안의 갈등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한 목사, 작은아버지와의 갈등하고 상관없이 아까 슬쩍 말씀드린 대로 한강은 이미 이혼한 전 남편인 문학평론가 홍용희와
문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끝내 갈라섰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강은 노벨상 수상을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에게 전 남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보도 내용 정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쏟아져 나온 기사 중에서 이걸 유심히 봤을 가능성은 없어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오래전 이혼했던 사람이니까 현 남편이 아니다. 그분을 언급하는 게 잘못된 거다. 언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왜 이혼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생활이라는 걸 제3자가 쉽게 언급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홍룡이라고 하는 한강의 전 남편은 문학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한강 아내와 남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그게 바로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 한강이 코박고 있는 좌빨 문학을 남편 홍룡이가 견디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홍룡이는 시인 김지하에 관한 논문으로 경희대에서 박사학위를 한 거로 파악을 제가 했습니다. 지도교수는 김재홍 교수인데 그분의 성향을 제가 압니다. 이분은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게 공산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짝퉁문학. 근데 그런 민중문학을 하는 백낙청식의 패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자유주의 문학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실제로 홍용희라고 하는 분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김재홍 교수, 지도교수 김재홍 교수나 그의 제자인 평론가 홍영희는 미당 서정주나 소설가 김동리를 높이 평가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주가 누구, 김동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민중문학이 난리치기 전에 1950년대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자유주의 문학의 틀을 잡았던 분입니다. 즉 지금 한강이가 하는 문학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홍룡이는 정치적인 입장도 자기 부인 한강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의 결론은 결국은 한강이가 코박고 있는 좌빨 문학이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말았다는 걸 제확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래 사상, 이념은 문학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피보다 혈연보다 진하다는 걸 새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충원 목사라고 하는 분의 이 공개편지 내용이 도를 마저도 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심하고서 썼다. 그리고 집안 내용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정말 대의명분에서 뭐가 중요한가, 어떤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문학이자고 하는 그런 걸 토론해보고 싶어서 공개편지를 쓴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편지 장문의 편지를 보고 딴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는 한강 문학이 정말 병든 문학이라고 하는 저의 오래된 판단을 재확인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느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